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다육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최저기온은 양평 같은 경우 영하 한 2도? 1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 춥지 않은 날씨죠. 그리 춥지 않은 날씨인데 충격적이게도 저희 농장에 물이 얼었습니다. 물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지금 저는 거짓골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이게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어디 배관이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녹이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해가 뜨면 아마 금방 녹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매년 겨울 겪는 일인데, 아니 사실 진짜 추웠으면,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보가 나왔으면 제가 분명히 아마 물을 틀어놓거나 수단을 강구를 했을 텐데 안 추웠거든요. 전혀 안 추워서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일격을 맞았습니다. 제가 일이 바쁠 때나 보통 겨울에나 이럴 때는 거의 농장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거의 뭐 1년 내내 있다는 소리죠, 농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나와서 씻으려고 갔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충격. 그래서 뭐지? 이러고 저희가 앞에 똥 뒷똥이 분리돼 있으니까 앞에 똥이 이제 앞에 똥은 나오고 뒤에 똥이 안 나오나 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다 안 나왔습니다. 파피스 로즈 색깔이 예쁘네요. 오신 분들은, 영상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보고 났는데 안 좋다, 자 일단 선불로 좋아요 하시고, 보고 났는데 별로 안 좋다 그럼 나가실 때 환불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서 그냥 취소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보기 시작하실 때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겨울이 되고 아마도 이제 봄, 가을에 내놨던 식물들, 봄부터 가을까지 쭉 바깥에 두거나 베란다에서도 거리대에 두거나 조금 더 환풍도 잘 되고 통기도 잘 되는 곳에 두었던 식물들을 안으로 들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뭐 거실 한쪽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방 한켠으로 들이거나 아니면 뭐 베란다로 들이거나 하셨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통풍이 덜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곰팡이가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는 곰팡이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영상을 다시 준비하도록 할 건데요, 깍지벌레가 많이 옵니다. 다육식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주적이죠. 주적. 뭐 거의 공산당 같은 놈들이죠. 이 녀석들은 그러니까 거의 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해요. 깍지벌레는 뭐 완전 박멸할 수는 없는 녀석들입니다. 사실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의 모든 식물, 거의 모든 화분, 거의 모든 흙 속에 이 녀석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최대한 피해를 적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꾸준히 관찰해주고 방제를 해주고 약도 살포해주고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물에 어떻게 깍지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는 저희 농장동입니다. 애들이 열심히 커가고 있군요. 골든글로우도 색깔을 내고 있고, 자 백봉도 추위를 딱히 좋아하는 품종은 아니라 자꾸 하엽을 내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땅땅하게 물이 잘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더 가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죠. 신데렐라. 저희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밴드 멤버 회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본인이 키우고 있는 신데렐라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색감이 정말 제대로 나 있습니다. 그거 한 번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제가 요 포트들 거의 10,000원씩 판매하는 포트들이거든요. 엊그저께 라이브에서도 거의 다 나갔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거잖아요. 깍지벌레를 어떻게 한눈에 볼 것이냐. 깍지벌레는 뭐 몸 길이가 몇 미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벌레가 눈으로 안 보인다면, 벌레가 내 육안으로 잘 안 보인다면, 그러면 벌레가 왔을 때 티가 나지 않을까?
이 식물에 어떤 티가 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깍지벌레는 기본적으로 흡즙 해충입니다.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애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라기보다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애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물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신데렐라가 멀쩡하다면, 멀쩡한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굉장히 통통하고요. 굉장히 통통하고 잎의 모양이 반듯반듯하죠. 아주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나 있는 속잎까지 다 그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얘가 깍지의 습격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제가 깍지가 있어서 굉장히 그 방제를 강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깍지가 나타났다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얼굴 가운데가 보이시나요? 이파리가 어떻게 됐죠? 일그러졌죠. 이파리가 여기 보시면 쪼글쪼글해졌어요. 자, 새 잎이 나오는 녀석들은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잎이고요. 중간에 깍지벌레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방제를 해놔서 깍지벌레 다 죽이니까 새 잎이 똑바로 올라오죠. 이 잎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깍지벌레의 습격을 받은 녀석들은 이렇게 가운데 잎이 못생기게 일그러져요. 쪼그라들고요. 이런 잎이 보인다면 반드시 깍지약을 살포해 주셔야 해요. 자, 여기도 보실까요? 잎이 가운데 잎만 오그라들었죠. 물론 모든 품종이 이렇진 않습니다. 모든 품종이 이렇진 않아요. 그러나 꽤 많은 수의 품종들이 깍지벌레 습격을 받았을 땐 식물이 티를 냅니다. 특히 신데렐라나 또 뭐 있을까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도 깍지가 상당히 잘 오는 품종인데, 그렇게 오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 이파리 뒷면 보실게요. 하얗게 매달려 있죠. 하얗게 매달려 있는 저 녀석들이 심지어 한 놈은 거미줄에 걸려 있네요. 저게 깍지벌레입니다. 쭉 들어가 볼까요? 초점을 잡을 수 있나 볼까요? 자, 저 하얀 녀석, 저게 바로 깍지입니다. 눕혀놓고 볼게요. 식물을 눕혀놓고 쭉 들어가 봅니다. 줌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요 가운데에 저 하얀 거 있죠? 하얗게 매달려 있는 저게 깍지입니다. 저게 깍지예요. 저렇게 오면 이파리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그라든다. 예쁘게 균일하게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거랑 완전히 다르죠. 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얘는 가운데가 완전히 오그라들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나왔죠. 아이보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보리를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나나우쿠미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현상이 나오긴 합니다. 나나우쿠미니 같은 경우에는 애가 멀쩡하다가 지금 보시면 저 가운데 유독 하나가 물을 못 먹었죠. 요 녀석, 요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것도 깍지벌레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자, 아이보리 중에 깍지가 온 애가 있을까요? 제가 약을 얘들도 미리 쳐놔서 약을 조금 현상이 보일 때 바로 쳐놨기 때문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잎이 마치 한쪽에서 베어 문 것처럼, 한쪽에서 누가 이 이파리를 뜯어 먹은 것처럼 오그라듭니다. 이파리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잎이 보일 때는, 물론 그게 깍지가 거기를 그만큼을 앙 하고 베어 먹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줄기에서 혹은 잎 뒷면에서 잎을 쪽쪽쪽 빨아먹으면 양분이 어쨌든 부족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깍지약을 쳐주셔야 해요. 자, 그런데 깍지약은 어떻게 칠 것이냐. 깍지약을 치실 때는 기본적으로 깍지 몸에 약이 닿는 것이 좋습니다. 깍지벌레의 몸에 직접 닿아서 물리적인 작용을 해주시도록 하는 게 약효가 가장 좋고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잎에만 충분히 살포가 돼도 침투 이행성이라고 해서 잎을 통해서 식물 안으로 약 성분이 들어가고, 그걸 반대편에 있는 깍지벌레가 쪽 빨아먹으면 깨꼬닥 하고 죽는 그런 경우도 발생은 합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위에 올라와 있는 성충의 몸에 이 약이 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깍지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자, 힌트가 있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다? 성충에, 식물 위에 있는 성충의 몸에 닿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흙 안에 있는 알이나 유충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걔네가 성충이 돼서 올라왔을 때 쳐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두세 번을 쳐주시는 것이 좋다. 그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깍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없을 수는 없는 벌레예요. 다육식물을 키우신다면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벌레입니다만, 미리미리 자주 관찰해 주시고 미리미리 약을 쳐주시면 피해를 막기가 상당히 쉬운 벌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방애벌레처럼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관찰해 주시고 미리미리 방제해서 피해 없는 취미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런 애들이 나오면 안 돼요.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렇게 예쁘게 나와야 돼요. 자, 두 개 비교해 보시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